안녕하세요. 솔트웨어의 함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바로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POC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고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그 레벨을 좀 낮춰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 데이터 사이즈 이렇게 많이 들으시죠? 이제 뭐 옛날에 뭐 메가, 기가 하다가 이제 테라 하다가 이제 페타, 엑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엄청납니다. 근데 많이들 보신 내용이실 텐데 제가 지금 50페타바이트라고 적어놨습니다. 50페타바이트가 어떠한 양일까요, 저게? 이 다른 뭐 자료에 의하면 저게 이제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약 2006년까지의 그 사람들이 생산해낸 텍스트의 양이라고 합니다. 50페타바이트라고 그러고요. 이게 지금 제가 뒤쪽에 200자 원고지 한 장 집어넣어 놨어요. 자, 200자 원고지 그 한글 기준으로 그 2바이트짜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50페타바이트를 담으려면 약 140조 페이지의 원고지가 필요합니다. 200자 원고지가.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지금 그 칠레에서 건설 중인 그 대형 실시간 디지털 관측 망원경입니다. 이게 지금 한 18년, 19년 정도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고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모을 데이터가 약 100페타바이트를 모을 예정입니다. 6,000년 동안 인류가 50페타바이트를 겨우 모았는데, 생산을 했는데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10년간 100페타바이트를 모읍니다. 단위가 달라지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약 25페타바이트입니다. 지금은 차원이 달라진 세상이 됐습니다. 많이 들어서 이제 뭐 페타바이트 이제 접하고 있어요. 뭐 이제 아마존도 얘기하고 뭐 페타 몇 페타 견적 얼마고 뭐 얘기하는데 이제 감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페타바이트 그러면 이제 잘 감이 안 오죠. 실제로 100페타바이트면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저게 실제로. 쉽게 계산하면 1테라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 약 10만 2,400개가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요. 제가 디스크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 많이 보시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고, 실제로 서버에서도 쓰는 사스 디스크 안에 들어가는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요 높이가 0.8cm입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쌓아 올리면 저기 뒤에 보이시는 산, 저게 무슨 산인가 하면요,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월출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국립공원이거든요. 유일하게 절이 없는 국립공원입니다. 저 산 높이까지 쌓아 올려야 됩니다. 전기료도 엄청 많이 들 거고, 실제로 그 외에 장비도 들어가고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뭐 온프라미스에서는 뭐 불가능한 얘기죠. 저런 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그래서 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지, 이런 류의 어느 정도 그 방향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좀 돌아가서요.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제가 또 반복을 드리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까도 뭐 저기 아마존에서 얘기했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인 요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수집, 저장, 분석 세 가지 단계가 필수적인 요소죠. 수집에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많이 쌓는 게 아니고 쓸모 있는 거를 어떻게 잘 모을지, 많이 모을지가 중요합니다. 아시는 얘기죠. IT에서 많이 하는 얘기.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냥 뭐 막 집어넣으면,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잘 집어넣는지, 수집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장을 위해서 위에 갑자기 빅데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또 쓸모 있게 됐고, 진짜 해볼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게 되는지, 그 빅데이터 솔루션 중에 하둡이라고 아실 거예요. 하둡이라고 하는 분산을 하기 위한 에코시스템, 하둡 에코시스템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분산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나왔죠. 분산이 중요합니다. 저장은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석들 많이 하시죠. 분석이라는 의미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거기서 어떻게 가치를 뽑아낼지, 이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한 통계를 뽑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필요하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필요하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지금 빅데이터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빅데이터가 뭔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가장 빅데이터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게 3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볼륨은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얘기 나오는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고, 수많은 레코드, 그다음에 트랜잭션, 테이블, 파일들, 이런 것들이 볼륨의 형태가 됩니다. 벨로시티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치성 잡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있고, 리얼타임, 그다음에 니어 리얼타임, 스트림 데이터들, 다양한 형태의 속도를 가지고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데이터의 형태가 굉장히 또 다양성을 띠게 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도 있고,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도 있고, 반 정도 구조화된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금 나열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성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치성 데이터들에 따라서 데이터 형태들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모바일화되면서 굉장히 데이터의 구조들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금융 쪽에서는 먼저 해볼 수 있는 지금도 하시는 업무들이신데 조금 더 빅데이터를 통해서 잘 써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금융권의 신용이나 시장 위기 관련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것들, 그다음에 사기 탐지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 그다음에 추가되는 어떤 다양한 소셜 미디어라든지 어떤 모바일에 대한 데이터 분석들이 있을 거고요. 기타 조금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드리븐 이벤트 같은 거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이벤트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기타 금융권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잘 하고 있으시죠. 사실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신 구조일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ETL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분석하시고 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기존의 환경을 그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보완적인 요소로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빅데이터 솔루션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외에 다른 형태의 구조들이나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에 넣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그대로 BI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 마트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과 결합을 해서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창출하는 형태로 보완적인 요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존을 통해서 보다 쉽게 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설명 들으셨을 텐데요. 아마존이 가장 좋은 게 물론 이제 EC2라고 하는 IaaS 기반 위에 설치형으로도 가능하시지만 서버리스 솔루션들이 있고요. 특히 빅데이터를 위한 서버리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활용해 보실 만한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활용해 보실 만한 구조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는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 보여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키네시스라고 하는 데이터 수집하는 솔루션, 그다음에 계속 얘기 들으셨던 데이터 레이크 S3 버켓에 넣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S3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데나라고 하는 분석 솔루션으로 그대로 분석해서 볼 수 있는, 아데나는 SQL문을 S3에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그대로 퀵사이트를 통해서 BI 형태로 그래픽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따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요 위에 조금 기존에 아마 관심 있으셨던 분도 모르셨던 솔루션이 하나 또 들어갔어요. 아마존의 글루라고 하는 ETL 솔루션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글루 솔루션은
그 아마존 내에 있는 모든 리소스 S3, 그다음에 RDB, 기타 몽고DB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ETL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솔루션이 또 추가가 돼서 아마존에 있는 자원에 대한 ETL까지도 같이 한번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솔루션입니다. 그 지금 새로운 것들을 하나 또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여기 지금 발표하는데 위에 보시면 아마존 로고가 조금 달라지는 거 보셨나요?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아마존이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써 있고 있었는데 지금 AWS라고 바뀌었고 로고가 좀 바뀌었죠. 아마 이 바뀐 로고를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하는 행사가 이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갔고요. 그 혹시 이 도표가 뭔지, 도표는 아니고 이 그림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고요. 맞추시면 선물 하나 드립니다. 요거는 아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참 힌트를 드리면 유명한 소설가의 사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맞추시면 대박인데.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바로 선물 드릴게요. 예. 예, 맞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작가죠. 상실의 시대로 잘 알려져 있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데 제가 갑자기 왜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를 꺼내냐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을 쓰는 패턴이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장편 소설과 많은 에세이와 단편 소설을 유명을 한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가장 유명했던 뭐 상실의 시대라든지 뭐 기타 소설들을 보면 큰 소설을 바로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작은 에세이를 씁니다. 자기의 소소한 에세이를 쓰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단편 소설을 씁니다. 많은 단편 소설을 쓰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혹은 10년 지난 경우도 있고요. 그 소설들을 엮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큰 장편 소설을 씁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빅데이터 큰 그림이고 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제일 고민하시는 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막막한데 너무 큰 그림을 한 번에 빅뱅으로 그리시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런 작은 단편 소설들을 쓰면서 하나씩 작은 업무에 녹이시면서 빅데이터나 기타 아마존의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크게 모여서 그리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큰 장편 소설을 그리고 그런 그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유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저희 그 회사의 공준기 매니저님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마존의 그 서버리스 솔루션 중에서 바로 가장 간단한 예를 가지고 데모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바로 써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의 주제인 바로 써볼 수 있는 AWS 빅데이터 솔루션 시연의 진행을 맡은 솔트웨어의 공준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아키텍트까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중복적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솔루션 시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 워크플로우에 해당하는 잡마다 AWS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번 데모를 시연했는지 말씀을 드린 후 실제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려면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으신 데이터를 선정을 하고 아마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겁니다. 그럼 수집을 하셨다면 다음 잡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네, 저장을 하셔야겠죠. 선정을 하시고 이렇게 수집이 되셨다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전에 많이 나왔었죠.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한 S3. 이번 데모에서도 저장소로는 S3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 잡은 분석을 하셔야겠죠.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준 SQL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BI 솔루션을 통해서 시각화해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크게 빅데이터 분석의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되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빅데이터를 만약에 온프레미스에서 프로젝트형으로 많이 진행을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런 워크플로우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작업이 많이 들어가겠죠. 필요에 의해서는 아마 서버를 구매를 하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맞는 잡에 해당하는 또 솔루션을 구매하고 설치를 해야 될 거고. 그럼 이제 또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또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많은 금액과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상에서는 아니죠. 특히 AWS 클라우드에서는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만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그런 앞단의 준비 작업들이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더 가치 있는 데이터로 창출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번 데모에서 현대 아키텍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생성 부분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면은 데이터 생성 부분이 필요는 없으시겠죠. 일단 데모를 위해서 임의의 데이터를 AWS의 컴퓨팅 서비스 EC2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 단계로 데이터 딜리버리 스트림 역할을 하는 키네시스 파이어스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장소로는 데이터 레이크인 S3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들을 적재를 시킬 겁니다. 이제 데이터를 적재를 했으니까 분석을 하셔야겠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AWS의 서브리스 서비스이며 관리형 서비스인 아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표준 SQL문을 질의를 하고 결과값을 받는 그런 시연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BI 솔루션인 AWS의 퀵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다각화된 시각적인 분석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AWS 콘솔 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AWS의 콘솔 화면의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 중에 제가 미리 준비한 VM에서의 데이터들을 한번 발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데이터로 임의로 이제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오늘 파이낸셜 세미나에 맞게끔 해외에서 은행에서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키텍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EC2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생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각종 서버들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러다가 S3에다가 적재를 시키시겠죠. 그럼 실제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가 AWS 수집 서비스인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를 통해서 저장소인 S3로 제대로 적재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네, 키네시스의 파이어호스 콘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집 역할을 하는 키네시스 파이어스의 콘솔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미리 준비한 런치런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딜리버리 스트림을 통해서 방금 발생한 데이터가 제대로 S3에 적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쪽을 볼 거고요. 아직은 모니터링 쪽에 데이터 매트릭이 올라오진 않았네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키네시스 파이오스의 설정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시스 파이오스는 일단 S3를 타겟으로 이제 그 버지니아 데이터 레이크라는 버킷으로 그 하위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폴더에 데이터를 밀어넣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밀어넣는 주기는 이제 버퍼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1메가 또는 인터벌이 60초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얘가 가지고 있던 버퍼들을 S3에 실제 데이터를 적재를 시키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모니터링 쪽에 데이터가 올라올 건데요. 실제 발생시키고 아마 이제 그 데이터는 적재가 됐을 건데 실제 모니터링 쪽의 매트릭이 아직까지는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 봅니다. 실제 바로 S3로 가서 데이터가 적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 S3 저장소로 이동을 해보겠고요. 타겟이 되는 버지니아 데이터 레이크 버킷 안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2017이라는 폴더가 또 생성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키네시스 파이오스는 대상되는 타겟에 넣을 때 이제 프리픽스로 앞에 이제 날짜와 시간 단위까지 해서 폴더를 나눠서 이제 적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현재 오늘이 22일이죠. 22일에 UTC 시간으로 9 현재 11시니까 9 2시 이렇게 현재 3개의 파일이 적재가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시 45분에 방금 실행된 파일들이 적재가 되었고요. 이렇게 적재가 되신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분석을 하셔야겠죠. 분석 서비스로 이용된 아데나 서비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게 이제 아데나 서비스의 콘솔이고요. 아데나 서비스는 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도 쉽습니다. 초기에 이제 그 로케이션이 되는 S3를 지정을 하시고 그 데이터에 맞는 테이블 스키마를 지정만 하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네임이랑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 아데나가 오른쪽에 콘솔에다가 여러분이 SQL문을 작성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S3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결과값을 보여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데나를 보시는 건 좀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기능은 되게 강력합니다. 실제 일단 서버리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리할 서버를 관리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쿼리를 작성해서 날리시면 실제 아데나 내부에서 병렬로 이런 S3에 붙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웬만큼 많은 데이터들도 수초내는 다 결과값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 놓은 쿼리를 미리 한번 불러와서 실제 질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빅데이터라는 테이블에 먼저 어느 정도의 레코드가 쌓였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약 40만 건 정도의 레코드가 쌓여 있습니다. 방금 발생한 그 데이터가 40만 건이 쌓인 게 아니라 좀 데모를 위해서 제가 미리 데이터를 좀 쌓아놨고요. 실제 이 테이블을 풀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을 다 결과값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스캔된 데이터 양과 이렇게 실행된 시간까지 같이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날려볼까요? 이게 이제 넷 로스라는 컬럼에 350만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레코드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컬럼 값이 나왔네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쿼리를 날렸을 때 결과값을 이렇게 UI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조회한 결과값을 오른쪽에 보시는 이 링크를 통해서 CSV 형태로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했던 이 세 가지의 질의 내용들도 여기 히스토리 페이지에서 실제 과거에 질의했던 것들을 다 이력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결과값들도 다운을 받아서 혹시 분석하시는데 필요하시면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아데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제 분석하는 것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시각화시킬 수 있는 퀵사이트를 통해서 또 시각화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퀵사이트에 보시는 이제 콘솔 화면이고요. 퀵사이트도 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지만 또 기능은 되게 강력하죠. 일단 스파이스라는 되게 빠른 분석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퀵사이트는 JDBC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도 통합이 돼서 이런 비주얼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단의 부분들이 이제 AWS의 특정 서비스와도 이제 연계가 가능하시고요. 일반적인 MySQL, PostgreSQL 등 그런 기타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계를 시켜서 일단 시각화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럼 또 제가 준비해 놓은 분석 화면을 보면서 잠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빅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실제 쌓이는 레코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컬럼을 지정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시각화 작업을 바로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래 보시는 비주얼 타입을 통해서 실제 보고자 하는 타입들을 선택만 하셔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바로바로 변환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수치도 그렇고요. 원하시는 데이터에 원하시는 이제 보고 싶은 이제 그런 타입으로 해서 지정만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결과값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BI 도구는 일단 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비즈니스의 에스티메이티드 글로스 로스가 한 얼마나 되는지, 어디가 제일 많은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UI 구성 또한 되게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부분들도 심플하게 기능 구현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들을 추가할 때는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원하는 또 컬럼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 작업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분석한 이 화면을 다른 분하고도 이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대시보드화해서 뭐 보고하실 때 어떤 분한테 따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UI 자체를 그분하고 이제 공유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쉐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크레이트 대시보드를 눌러서 오늘 행사 이름인 런치 런이라고 해서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공유하고 싶은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네임명을 적어주시면 그분과 바로 공유가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화 하여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인터넷이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분석된 결과를 이제 같이 공유해서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퀵사이트는 UI 자체가 이제 반응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축소를 시켜 보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리사이징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PC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된 시각화된 결과값들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별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신 거죠. 네, 이상으로 이제 빅데이터 워크플로우에 해당하는 이제 수집, 저장, 분석 이 부분을 AWS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연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제가 이용한 서비스들은 정말 몇 분이면 다 프로비저닝 가능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